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1월 15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 또 무역 협상에 대한 교착 우려가 좀 커지면서 관련 소식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도 좀 결정될 전망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또 간략한 이야기, 종목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보니까 이제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실적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실적 발표 마감입니다. 실적 발표라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좋게 나오면 좋지만 이미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고 좋은 실적이 나와버리면 호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또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실적이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미리 예상을 했던 기업이라면 나쁜 실적을 예상했다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안 좋은 실적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하튼 지금 시장이 좀 재미가 없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어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 결국 미중 무역 협상에 잡음이 있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홍콩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실적 미발표. 그런데 이 셋 중에 암초가 하나 벌써 제거가 되는 겁니다. 실적 미발표된 기업들이 다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슈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테마주 같은 경우도 테마가 통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각계 전투식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네. 요즘 가만히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대북주들이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렇죠. 대북주들이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밀려요. 네, 그러면서 호재를 뭔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그쪽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제약바이오하고 그 정치주는 이미 한번 그 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유념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12월 초, 작년과 같은 경우도 12월 초에는 좀 시장이 덜컹거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11월 중반이기 때문에 너무 그 앞서가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네, 시장 이야기 저희가 좀 함께 지켜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딱히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저희에게 좀 좋은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다원시스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업 개요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 막바로 그냥 들어가는군요. 네. 네, 네. 자, 다원시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볼 때 뭐 퍼가 낮고 PBR이 낮으면 그냥 좋은 종목이다. 그냥 이렇게 그 FM대로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네. 뭐 그래서 그 정답이 나와 있다면 주가가 왜 변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을 그런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성장 쪽 측면에서 근접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네. 다원시스를 오늘은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니까 자, 이 다원시스가 이 전동차 만들고 뭐 전원장치 제조하는 업체인 줄 알았는데 뭐 암정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실제로는 뭐 특수 전원장치를 제조하고 전동차 제작을 그 매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정복 이 건은요, 결국은 이제 자회사건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성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생명공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 후반부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주로 그 다원시스가 사업 분야가 있을 겁니다. 사업 분야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그 핵융합 가속기 쪽에
그 특수 전원 장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도 하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나 플랜트, 철도 차량, 친환경 시스템 뭐 이런 쪽도 전부 아우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철도 차량의 매출 비중이 제일 크죠. 네, 매출 그러네요. 비중이 좀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는 회사고 비즈니스 서머리 보겠습니다. 특수 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철도 전동차 쪽에도 이제 들어가고 아까 핵융합 쪽에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수 전원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출 비중은 그 전동차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듯이 전동차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전동차 교체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점을 키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매출 비중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 보니까 전동차가 제일 많죠. 비중이. 네,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다원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전원 장치를 제조 판매하면서 전동차를 제작하는 업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동차 제작은 현대 로템하고 지금 다원시스밖에 없어요. 과점이죠, 과점. 네네네. 그러니까 과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네. 네, 특수 전원 장치를 하고 있고 또 전동차 관련 종목인 다원시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약간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아쉬운 점은 실적이 아직 괄목할 만하게 이제 크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예년과 그냥 평이한 수준 정도예요. 여기서 어떤 기폭제가 돼가지고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쁜 점을 얘기해 봐야 되니까. 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보시듯이 작년 2018년 12월 기준으로 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그다지 이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죠. 네. 물론 이제 토탈로 보면은 작년 실적 정도는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작년 실적 건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 2018년도 보면은 이제 퍼 배수가 50배, 그죠? 네. 52배, 그리고 PBR 배수가 2배. 그러면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으로는 너무 이거 그 주가가 싸지 않은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법은 좀 틀려야 됩니다. 하지만 실적 성장 수치가 아직 부족하다. 그게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 관련 지표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주가 관련 지표. 평균을 최고치, 최저치. 최고치가 그 퍼 같은 경우 76. 퍼가 최저치가 21. 지금 한 네. 50배 수준입니다. 근데 금년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겠지만은 큰 강점은 찾을 수는 없죠, 여기서. 그쵸. 그렇죠? 네, PBR 같은 경우도 지금 2배수 정도인데 물론 이제 5.88배까지 올라갔었던 적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PBR 측면에서는 조금은 낮죠. 네, 낮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주 그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돼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보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리가 한번 대충은 살피고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퍼 배수도 좀 높죠. 네, 그렇네요. 다른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 ROE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렇게 괄목할 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좀 약점이 좀 있고 그 국내 경쟁사 대비해서는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볼까요?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봅니다. 자, 보니까 특히 뭐 강점이 그렇게 없어요. 물론 다른 현대 로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전동차 제작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FN 가이드는 이렇게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했는데 수치가 그렇게 크게 괄목할 만하게 좋은 건 없어요.
하지만 현대로템은 지금 적자이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현대로템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여하튼 이런 그 수치적인 부분이나 글로벌 경쟁사, 국내 경쟁사에 대비해서는 수치가 그렇게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수치는 나오진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나 대차 한번 볼까요? 공매도 대차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막대, 빨간 막대도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대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증가한 건 없어요. 예, 약간 올라온 정도고, 왼쪽에 그 공매도 화면을 보면은 하루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량은 별로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공매도 비중이 며칠 전에 이제 크게 높은 것처럼 나와는 있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강점은 이것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약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래 그 공매도 량을 볼 때는 너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여하튼 공매도 대차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약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좀 다소 아쉬운 점들이 보이는 다원시스인데요.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예.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주보다는 이 종목은 이제 자회사도 있고 하니까 성장주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낫겠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동차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 7, 8년마다 한 번씩 이제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전동차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매출이 확 증가하진 못했지만 서서히 증가할 계획이 좀 높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참고 화면으로요, 국내 노후 전동차 교체 발주 계획을 갖고 와 봤는데, 자, 보시듯이 2018년도를 기점으로 변환점이 됐죠? 네. 그때부터, 매출이 꽤, 금액이나 량수로 볼 때, 전동차 량수로 볼 때 확연하게 턴이 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전동차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거. 내년부터는 이 전동차 쪽에서 한 매년 40% 정도 이렇게 성장할 걸로 그렇게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쪽을 역시 그 전동차 쪽을 교체 주기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외에 우리가 강점으로 볼 거는 신규 사업이 좀 매력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뭐 이를테면 아까 그 다원메닥스 쪽 말씀을 자회사 드렸지만, 네네. 그쪽에서 이제 암 치료기권의 재료권이 이제 있습니다. 암 치료기권의 재료가 있고, 그리고 뭐 임상 들어갈 건이 좀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BNT 그 치료 원리권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붕소 물질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 붕소 물질이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고 특히 그 좋은 평가들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원시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용 가속기라고 하는 건이 있어요.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중성자 암치료기 BNT 기술을 보유한 이 건의 재료가 존재합니다. 이게 좀 신규 사업으로는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원전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전 폐기물 처리건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에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자, 원전 폐기물 처리 설비 기술 원리 그림을 좀 보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원전 폐기물 테마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이슈가 떠오를 경우에 상당히 모멘텀이 되겠죠. 그렇죠. 대북 테마건도 그렇고 우리 남한 자체의 원전을 자꾸 폐기해가는 건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슈가 됩니다. 네. 네, 이슈도 되고 매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원전 폐기물 처리 설비로 해서 이를테면 그 원전 폐기물을 부피를 한 30분의 1로 줄인다고 그래요. 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피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측면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OLED 증착 장비 있죠. OLED 네. 쪽 신규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완전히 가시화는 안 됐지만 그리고 그 차 전장품 자동차 전장이라고 그러죠. 이 건의 테마도 좀 있어요. 뭐 인버터라든가 스위칭 박스 건과 관련한 것도 신규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사업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많이 해볼 수 있고 또 테마나 이슈도 분명히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회사 IPO 기대감입니다. 아까 그 다원메닥스라고 그랬죠. 네, 말씀하셨죠. 그 관계사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관계사 현황을 보면 다원메닥스는 41% 갖고 있어요. 네. 자, 그 정도면은 이 다원메닥스 잘 되면 역시 지분법 이익으로 많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런 측면입니다. 이 아마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내에 전임상 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식약처 IND도 올해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권의 모멘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또 뭐 제2의 신라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네네. 있고요. 기대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건에 제약바이오 모멘텀 갖고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북 테마도 물론 있습니다. 철도 차량건도 그렇지만은요. 그렇죠. 철도 차량 그 안에 전기 구조건과 관련한 모멘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한과 북한은 그 직류 교류의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철 같은 경우도 건설을 하려면 그 변환을 해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네. 바로 이걸 다원시스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남한은 교류 25,000볼트를 쓴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북한은 직류 3,000볼트를 쓴다고 그럽니다. 이게 변환을 해야 뭐 전기 배선이 이제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전철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특장의 모멘텀이 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류 차이를 감안해서 그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현황 매매 입체 분석을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초록색이 물론 기관입니다. 기관이 최근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주가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그럼요. 거기 가만히 보면 노란 선 보이십니까? 노란 선? 네. 네. 노란 선 보입니다. 있죠. 이 노란 선이 이제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네. 네, 연기금에서 한 이틀 정도 순매수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연기금 우리가 착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착한 기관이니까. 자, 이쪽이 좀 이제 사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매집 주체도 있고.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볼까요? 네, 증권사 보고서 볼까요? 화면 보면 물론 이제 매수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으면 한 증권사에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성장이 본격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 가치주가 아니고 이건 성장주로 봐야 된다. 그 말이 지금 보고서들의 좀 제목에서도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강점을 가진 회사가 바로 다원실스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과 함께 다원시스의 좀 긍정적인 면들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차트 통해서 보는데 지금 오늘 벌써 올랐네요. 네. 조금 덜 올랐으면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2.8% 벌써 이미 네, 상승 시세를 중이죠. 들어 올렸어요. 자, 여기서 횡보등락하면서 이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네. 주봉을 통해서 보면 주봉도 고개를 들고 있죠. 네. 이번 주에 고개를 확실히 드는 이렇게 가다가 그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자, 이렇게 길게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위쪽으로 주봉상으로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일봉으로 다시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선, 뭐 이런 선들을 이제 목표가라든가 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000원 선인데 매수한다면 대개 15,000원, 6,000원 네, 요 범주에서는 잡아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매수 가격은 되게 넓게 보면 그렇게 보고요. 네. 되게 그리고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짧게 좀 하실 분들은요 17,000원 선에 매물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 짧게 보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는데 아주 짧은 관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대개 18,000원, 18,500원 선. 자, 요 정도 좋지 않겠는가? 길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제 목표 PBR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아직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목표가를 너무 크게 하진 마시고 아직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또는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주 짧게 가시는 분들은 1번 그 17,000원 선. 그리고 네. 조금은 길게 가시는 분들은 18,000원, 18,500원. 2번. 네. 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다원시스 접근가 매수가는요 15,000원 선에서 16,000원 선이 괜찮다고 하셨고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표가를 17,000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18,000원에서 18,500원 선 잡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다원시스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채널 여전히 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지금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010-9659-6332번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저희 급등주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